안녕하세요. 라이브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에 지난 방송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여병주 의사선생님께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 방송을 보시다가 생기는 질문이 있으시면은 웹사이트에 의견 보내기를 통해서 저에게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해 드리고 또 여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 예. 지난 방송에 숯가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활성탄의 사용에 대해서 1, 2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숯가루 외부 사용에 있어서 어떨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첫째로 그 피부에 상처가 열린 상처가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태투가 생깁니다. 특히 얼굴이라든가 여자아이들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노출하는 분의 태투가 생기면 일생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을 두껍게 한다든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려있는 상처에 하면은 거기에 정말 점처럼 문신처럼 이렇게 검게 남게 되죠. 그것 외에는 별로 금기가 없네요. 그러면은 염증이나 종기 같은 게 닫혀 있으면 그 외엔 사용해도 괜찮은 거죠? 좋죠.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요. 숯가루 내부 사용, 우리가 복용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또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말하자면은 항생제를 꼭 필요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신 분은 숯가루를 잡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숯가루가 항생제를 모두 흡수해 가기 때문에 항생제의 그 효과를 기대하실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만일 먹어서 위가 쓰리거나 변비가 되거나 그런 분은 안 잡수시는 게 좋고 또 설사하시는 분, 이런 분은 슬로우 워터라고 해서 하룻밤 타놨다가 위에 물만 걷어서 먹고 그 찌꺼기는 안 잡수시는 것이 속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은 원인을 규명해서 원인을 치료를 하시도록 해야지 숯가루만 계속 1년, 8달 잡수실 예정을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병의 정확한 원인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임시 변통으로 필요한 거죠. 짧은 기간 동안 잡수시는 거지 장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먹으면 어떤 우리 몸에 해를 주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어떤 때는 장기를 사용하면은요, 몸에 꼭 필요한 것도 흡수를 해가고 장 내에서 어떤 좋은 상주균이 살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가 자꾸만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의사가 한 6주를 매일같이 사용하도록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자유 레디칼과 항산화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들으신 대로 자유 레디칼 하면은 요거 영어를 그냥 우리말로 발음 나오는 대로 한 거고요. 엄격한 화학 면에서 우리나라 말은 기라는 것입니다. 기억에다 이를 하는. 그러나 요즘은 외국어를 도래했기 때문에 자유 레디칼 하고 항산화제. 지금은 파트 1에서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 그리고 잘 치료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 거기에는 알츠하이머 또
fatigue syndrome이라고 해서 아주 피곤증을 느끼는 거, fibromyalgia,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난치병의 뒤에 숨어 있는 원인도 이 자유 레디칼의 원인을 근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왜 이거 자유 레디칼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 몸에서 왜 생기며 어떻게 이것이 우리 몸을 손상을 입히며 질병을 가져오며 이런 것을 근본을 아시면은 대단히 유익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연유를 알면은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의지를 거기에 바치지만 그냥 슬쩍 지나가는 좋대. 그래가지고는 이런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각오하는 그런 거를 잘 하지를 못하십니다. 그 때문에 제가 조금 그 뒤면에 숨어있는 원리를 여러분과 나를 놓고 지성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이 자유 레디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싶으시면 그 정체를 아시고 싶으시면 산소에 관해서 조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해산소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유 레디칼을 산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산소가 또 해롭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정말 역설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를 못할 경우가 대단히 많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산소에 대해서 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유익하고 어떻게 되면 해롭다 이거의 정체를 어느 면을 좀 열어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진대사에는 우리 인체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유산소, 아에로빅 메타볼리즘, 산소가 충분히 있는 데서 신진대사가 되는 유산소 신진대사가 있고 산소가 결핍되어서 아나에로빅 메타볼리즘이라고 해서 무산소 신진대사가 있습니다. 이 자유 레디칼은 무산소 신진대사에서 생기는 하나의 해로운 유해 산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는 산림 파괴가 아주 심하고요. 물론 지구촌 지구 전체에서 아마존 포레스트 하면은 굉장한 이 지구의 수분 조절과 산소 조절과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산림입니다. 그것이 파괴가 되고 또 적고 큰 산림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공업이 공기 오염을 심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의 산소의 함량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져 있다고 이칼라지스트, 환경학자들이 누누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무산소 신진대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바로 이 자유 레디칼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가?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요 틀에 당 한 입자하고 산소가 들어가면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이 누누이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이 에너지가 발생할 때에 중간 산물이 생깁니다. 이것을 영어로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 중간 산물이 바로 자유 레디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탈 때, 나무가 스토브 안에서 탈 때에 산소가 충분히 보급이 되면은 열을 많이 내고 아주 연기는 조금 냅니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할 때는 열은 그저 그렇지만 불길이 보이질 않고 시꺼먼 연기가 아주 무진장 굴뚝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아서 아십니다. 이 연기가 중간 산물이라고 하겠고 또
산소가 아주 더 많이 부족하면은 나무가 다 타질 못하고 나무 둥거리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 산소가 부족할 때에 우리 몸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당을 태워할 때 필요할 때에 에너지를 발생할 때에 이 자유유리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자유 레디칼이 아주 위험하고 독소를 많이 지녔다고 아주 위험한 존재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병을 일으키는 우리 몸을 아주 대단히 손상을 입히는 것은 바로 이 자유 레디칼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이고, 이 자유 레디칼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뭐가 자유 레디칼이냐? 이 자유 레디칼은 정상적으로는 원자가 원자 하면은 영어로는 atom, 이 atoms가 거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성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쌍으로 있어서 마치 우리 몸 안에도 우주의 축소판과 같아서 하나의 링을 형성하는 하나의 전자가 있으면 반대쪽으로 또 한 전자가 있어서 서로 이것이 돌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unpaired, 짝을 잃은 전자가 요 원자의 표면에서 돌고 있는데 아주 성질이 고약해져 가지고 그 혼자이기가 싫어서 옆에 근처에 있는 다른 전자를 무조건 뺏어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 레디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는 이 짝을 잃은 전자가 옆에 누가 있느냐 하면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막을 손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짝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를 딱 뺏어오면은 세포막이 구멍이 아주 바늘구멍만큼 뚫리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포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 레디칼에는 하나의 산소, 하나의 싱글 일렉트론, 산소는 산소인데 페어, 쌍으로 있지를 못하고 하나를 잃어버려서 짝을 잃은 전자가 바로 이 원자의 밖에 부분의 궤도를 돌고 있을 때에 다른 데서 하나를 뺏어갈 때에 생기는 슈퍼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대단히 성질이 고약한 자유 레디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빨리 무마시키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이제라는 효소를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효소가 작동을 할 때에 과산화수소수 H2O2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더욱더 고약한 성질을 가진 자유 레디칼입니다. 이것이 또 분리해서 아주 대단히 독소가 많은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는 이런 화학적으로 산소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면서 종류가 다른 자유 레디칼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단위로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을 형성하고 같은 조직도 몇 가지 조직이 한데 모이면 장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몸인 것입니다. 장기가 적재적소에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참 존재하는 참 좋은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소 단위로 세포 단위로 갔을 때에 이 자유 레디칼이 어떠한 손상을 입히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세포의 막을 손상 입힙니다.
이 세포를 태그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 단 하나의 전자를 딱 뺏어서 자기가 짝을 맞추는 일을 할 때에 세포막은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뚫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rupture, 파괴가 되고 또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또 액체가 들어가고 또 아니면은 굳어서 막혀서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핵물질이 있죠. 핵의 막도 바로 이와 같은 손상을 입게 되고 막이 손상을 입어서 막이 터져버리면은 그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DNA가 유전 물질이 아택을 받으면은 유전 물질에 의해서 세포가 같은 세포가 분열이 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아주 다 messed up, 아주 다 혼돈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이 DNA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포는 회복하여 자기와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며 또 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유전 물질이 변형된 유전 물질로 형태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암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액과 조직에 지방을 또 손상을 입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을 피검사를 하면은 콜레스테롤치가 높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하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 Low Density Lipid라고 해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요 있는데 이것이 이 자유 레디칼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은 이거는 약간 통통이 부으면서 아주 끈끈한 어떤 페인트를 척 뿌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동맥 안에 내피에 엔도테리움이라고 해서 점액질이 있습니다. 동맥은 적건 크건 동맥하면은 세 결이 있어요. 겉에는 이렇게 나이론 같은 걸로 쌓여 있고 중간에는 근육이 있고 가운데는 우리 소화기 같은 그런 점막 같은 엔도테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게 끈끈한 게 붙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쁜 기름들이 가서 붙고 또 죽은 광물질이 가서 엉기면은 이때 동맥 경화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혈액 가운데서 바로 이런 나쁜 LDL 콜레스테롤의 아택을 손상을 입히면은 이것이 동맥 경화증의 시작 집을 짓는 그런 일을 해서 급기야 심장 질환, 심장 마비,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중풍,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손상을 입히고 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전기가 오는 파워하우스와 같은 에너지를 발생하는 아주 스토브와도 같은 그런 하나의 참 소중한 그 세포 안에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 레디칼에 의해서 손상을 입게 되면은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러면 세포가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몸 전체가 에너지 결핍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세포 안에는 라이소솜
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데 그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이 필요한 때에 이 세포는 이제 다 녹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럴 때 이것이 터져가지고 효소가 나오면 세포가 싹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라이소솜에 막을 손상을 입히니까 그 다음에 효소가 나와가지고 세포를 싹 녹여서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필요한 때만 나와야 되는데 필요치 않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산소 신진대사에서 자유 라디칼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형성되는 것 말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생깁니다. 또 공기에 오존에 우리가 노출된 때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그 exhaust에서 나오는 그 매연 이것 때문에도 생깁니다. 또 담배를 먹는 그 연기에서도 생기고요. 우리 몸에 어디든지 염증이 있으면 면역기에서 백혈구가 가가지고 일을 할 때에 또 이 자유유리기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유리기를 만들어서 그 균을 죽이는 작용을 바로 우리 면역 기능이 하고 있을 때 또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사선에 노출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그 전자가 쌍으로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는 일은 방사선에 노출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자유유리기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햇빛 중에는 요즘 오존층이 얇아지고 또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대단히 방사선이 많이 여과되지 못하고 인체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도 그래서 아침 햇살이나 여과 광선을 노출하라는 거지 정낮의 직사 광선에 노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햇빛 중에는 방사선이 이 자유유리기를 많이 우리가 노출하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 불순물이 많이 있는 물에 그러니까는 이 도해지에서 그 탭 워터 수돗물이 나오는 그 물 혹은 파는 그 바틀링 워터 이런 것들에도 자유유리기를 만드는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cessed food, wholesome 한 것이 아니고 깡통에 저장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정제한 흰쌀, 흰밀가루, 설탕, 그 다음에 정제한 소금, 그 다음에 정제한 단백질, 정제한 지방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유산소 신진대사가 아니라 무산소 신진대사를 할 적에 또 우리가 많이 자유 라디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탁식 메탈 예를 들면은 땅이나 물이나 공기가 오염되어서 있는 이런 것들에서 자유 라디칼이 생기고요. 인더스트리얼 케미컬 그러니까는 농사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페스티사이드라든가 뭐 퍼틸라이저든가 이런 모든 화학적으로 만든 케미칼 그리고 약 질병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 이런 것들이 전부 유해 산소를 만드는 외부에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런 피해를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느냐? 우리 몸에 항산화제가 우리 시스템에 충분히 있으면은 이것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 여러 가지 그 산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참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나열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 다음 시간에는 항산화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에 이런 유해 라디칼을 치료해줘서 질병을 예방해 주는지 우리가 할 몫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자유 라디칼에 대해서
근본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서 밖에서 우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 레디칼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또 외부에서 받아서 생기는 그런 나쁜 산소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나쁜 산소가 세포막을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오는 질병들이 뭐 거의 모든 병이나 마찬가지네요. 암도 있고 그렇죠. 동맥경화증부터 해서 암, 예. 심장 혈관 질환, 예. 그 다음에 중풍, 관절염,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네. 뭐 이름 예. 다 꼽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항산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질병마다 예. 그 유해 레디칼이 네. 다르기 때문에 맞자면 네. 자유 그 레디칼이 그 다르기 때문에 네. 항산화제도 종류가 다른 것들이 네. 그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배합돼서 같이 들어감으로써 더 병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유해 산소로 인해 생기는 많은 이런 질병들, 그러니까 유해 산소를 없애면 어떻게 없애는지 그거에 대한 항산화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이거 무서우네. 하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충분한 산소를 받아들이면은 우리 몸에서 이 자유 레디칼이 별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예. 자유 레디칼이 생기는 것은요. 무산소 신진대사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산소 부족증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에로빅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폐 활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유산소 신진대사가 충분히 생기면은 아주 적은 그 자유 레디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들어서 다 진압시키고 또 우리가 먹는 항산화제로 인해서 완전히 깔끔히 처리되기 때문에 늙음도 더디오고 또 여러 가지 만성 퇴행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내성이 있는 체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이런 유해 산소를 아예 제거하고는 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항산화제가 많이 담뿍 들어있는 신선한 과실,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물 이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이번 시간은 꼭 다음 시간을 꼭 보셔야만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선생님께서 이 자유 레디칼을 어떻게 없애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답인 항산화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러면 2부인 항산화제를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